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특례시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역시급의 복지 혜택과 항만 관리 권한도 주어지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함께 새롭게 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려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했습니다. 10대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인이법에 처음 적용됐는데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신 탄생 100년 기념 음악회를 비롯해 공연과 전시 등 도내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3곳과 창원시가 어제부터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럼 창원 특례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복지급여 지원은 확대되고 진해양 항만 관리 권한도 갖게 돼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항만 개발이 기대됩니다. 특례 혜택과 권한 등을 신동식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오동동 행정복지센터. 특례시 출범의 즈음에 늘어나는 복지 혜택을 묻는 상담 전화와 문의로 직원들의 일손이 바빠졌습니다. 올해 65살이 된 양인석 씨도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확인도 해보고 그에 대해서 어떤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지금 상세하게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생계와 의료급여 등 모든 복지급여 9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도시 기준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그동안 재산 기준이 중소도시에 속해 수급이 중단되거나 제외된 시민 만여 명이 매년 170억 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셨던 어르신 7,800여 명이 재산의 보유액에 따라서 최대 16만 원까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과 고양, 용인 등 이번에 출범하는 4개 특례시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가 있는 창원시는 항만 관리 권한도 주어집니다. 지방관리 무역항인 진해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고 민원 처리도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교부세도 지난해 42억 2천만 원에서 올해는 63억 4천만 원으로 50% 증액돼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 인프라가 확충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산업단지 개발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사무 등 특례시 출범과 함께 확보한 사무는 모두 7개 기능, 127개입니다. 창원 시민들은 특례시의 권한이 순차적으로 확보되면 도시의 경쟁력이 향상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은 뒤로 하고 창원 특례시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일단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아서 시민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인구가 계속 줄면서 자체 특례시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창원 특례시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정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아직 그렇게 체감은 되진 않지만 새로운 혜택이나 이런 게 좀 내려와야 그때서야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청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또 좀 정확하게 알려줘야 좀 더 와닿는 그런 특례시가 될 것 같습니다. 특례시 체감 효과가 낮은 이유는 뭘까? 특례 사무와 재정 권한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탓이 커 보입니다. 4개 특례시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안한 특례 사무는 86개 기능 383개 단위. 하지만 자치분권위는 10분의 1도 안 되는 7개 기능 127개 단위 사무만 넘겨졌습니다. 남은 권한들은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히 관광특구 지정과 평가 등 21개 특례 사무를 포함해 38개 법률, 173개 사무를 담고 있는 2차 지방일괄 이양법 제정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핵심 사무 16건이 포함된 지방분권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사무 발굴한 것에 대해서 법제화되도록 해야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2010년 109만 명 선에서 올해 103만 명까지 줄어 3년 뒤에는 100만 명이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2년 연속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면 특례시 지위가 없어질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창원시는 올해 모든 정책을 인구 끌어올리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2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2만 개 창출에 이어 전세나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지원해주는 창원 드림론을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면 인구를 유지 내지는 반등시키는 대전환을. 특례시 출범에 사활을 걸어온 창원시가 법안 지연과 인구 감소라는 변수를 뛰어넘어 체감할 수 있는 특례 권한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창원 시민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이처럼 연속해서 전해드린 창원 특례시 출범 소식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함께하는데요. 또 새롭게 제정된 게 있습니다. 바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인데요. 국가균형 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 성격의 국정 운영 시스템인데 그 첫 번째 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어제 제2의 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자치분권 실현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이자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경제가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을 비롯한 초광역권 협력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초강력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 발전의 실효성이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초강력 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의 과제도 점검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부의장을 맡아 분기별 한 차례씩 열립니다. 임기 말 대통령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재한 이른바 제2의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초강력 협력의 성공을 강하게 염원한 가운데 경상남도는 다음 달 국내 첫 특별지자체인 불경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행정 절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져 춥습니다.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의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진주는 영하 9도까지 떨어졌고요. 낮에는 창원 5도, 진주 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조특보는 더 확대돼 창원을 포함한 5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과 주택화재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계속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12도, 창녕은 영하 11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낮에는 창녕 5도, 양산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산청은 영하 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6도, 합천은 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 일요일 아침 기온이 반짝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경남 지역의 목표 금액은 80억 3,700만 원으로 현재까지 모인 모금액은 74억 5,400만 원인데요. 나눔 온도는 92.7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얼마 남지 않은 이웃사랑에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었습니다. 10대 의붓 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이른바 정인이법이 처음 적용됐는데요.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경남 남해의 한 아파트. 119 구급대원이 밖으로 뛰어나오고 뒤를 이어 한 남성이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결국 숨졌는데 계모 A씨는 아이를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이 악화된 피해 아동을 넘어뜨리고 복부를 밟은 건 사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라면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행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좌절과 고립감,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아이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1심에서의 30년형은 굉장히 적고 하나의 선례가 돼서 아동학대 살인죄에서 이보다 낮은 형들이 선고될까 봐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인이법을 처음 적용해 앞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공연과 전시 등 도내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서창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탄생 100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모레 오후 3시 마산 3.15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음악회에서는 전문 오페라 연주자로 구성된 합창단인 이 마이스트리가 양재무 감독의 지휘와 함께 가곡과 가요, 오페라 등 다양한 선곡을 펼쳐보입니다. 김해 모던 심포니 제2회 정기연주회가 내일 김해 문화의 전당 누리홀에서 열립니다. 2021년 창단한 김해 모던 심포니는 이번 정기 연주회에서 로시니의 오페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서곡과 교향곡 100번 사장조 군대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 현대 작가이자 신여성인 이성자의 예술 세계를 연구하기 위한 기획 전시전인 이성자 세계 공통어가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에서 3월 6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기획 전시전은 이성자 작가의 유년 시절을 4개 주제로 나눠 드로잉, 수채화 유화 등 50여 점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동시대 미술기획전 돌봄사회가 다음 달 6일까지 경남도립미술관 3층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엔 문지영과 유한나 헤드바 등 국내외 예술가 6명이 참가해 돌봄을 주제로 제도와 조건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표현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용호고 학생회 교직원 일동 48만 8,310원, 마산 의신여자중학교 비주쿨 동아리 18만 7,800원, 합천군 삼가면 양전경로당 회원들, 양전마을 주민들,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대동다숙 부녀회에서 각각 10만 원, 합천군 쌍책면 이장협의회 일동 30만 원, 신촌마을 외촌마을 주민들, 합천군 오서마을 주민들, 내촌경로당 회원들께서 각각 10만 원, 거창군 신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0만 원, 수옥마을 주민들 21만 원, 오례마을 주민들 14만 원, 수동마을 주민들 12만 원, 의령군 칠곡면 주민자치위원장 김상감님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삼천포 청년회의소 회장단 입취임식이 오늘 오후 5시 사천 M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립니다.
진주제일중학교 펜싱장 개관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진주제일중학교에서 열립니다. 통영국제 트리엔날레 홍보단 출범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통영시청 강당에서 열립니다. 최고 경영인상 및 최고 근로인상 수여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창녕군수실에서 열립니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컨설팅이 오늘 오후 2시 함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 지원의 사각지대인 전통시장 인근과 시가지의 노점상, 전통시장 내 무등록 영세 상인들에게 5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진주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한 노점상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지속적인 석분 방류로 논란이 된 함양군 유림면 임천 가스관 공사와 관련해 주민공청회가 어제 유림면 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이 공청회에는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와 시공사, 함양군,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임천의 실태조사와 하천 복구 방법 협의, 상시적인 감시 활동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영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항공우주원을 두는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 의원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0.69%에 불과하고 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항공우주 분야 관련 정책을 일원화해 추진할 항공우주원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부는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사고로 초등학생이 다친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실장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직원을 상대로 방화 셔터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는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는 학생 안전사고 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앞서 무혐의를 받고 행정실장이 책임을 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자 거제시가 가덕신공항과 KTX와의 광역교통망 연결과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자체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거제시는 또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내세워 착공식을 거제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정부와 긴밀히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 3개 시군이 주요 관광시설의 지역 및 연계 할인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시행합니다. 3개 시군 주민들은 거제 포로수용소와 통영 케이블카, 고성 당항포 관광지 등 9개 관광시설에서 똑같은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며 외지 관광객들도 2곳 이상을 이용하면 연계 할인을 적용받습니다.